꽃님이님들, 이 박사가 또 놀랄만한 사실을 들고 왔습니다. 야간뇨가 노화 현상이 아니더라고요. 이건 몸이 보내는 염증의 경고 신호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꽃님이님들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꽃님이님들 다 알고 계시죠? 물과 천일염 한 꼬집과 신선한 레몬즙 몇 방울이 염증을 사라지게 해준다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계속 들어보십시오. 밤마다 깨서 화장실을 가는 일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 증상이 오래가면 몸속 깊은 곳에 만성 염증이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야간뇨를 그냥 노화 현상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염증의 경고 신호예요. 이걸 무시하고 넘어가면 수면 부족으로 이어지고 결국 면역력 저하와 만성 피로까지 악화됩니다. 저는 30년간 노년기 배뇨 건강과 염증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온 철희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야간뇨가 단순한 방광 문제가 아니라 전신 염증 반응의 결과라는 점이었습니다. 오늘은 의외로 간단한 한 잔의 물, 바로 천일염 한 꼬집과 신선한 레몬즙 몇 방울이 어떻게 이 문제를 완화하고 숙면을 돕는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야간뇨를 줄이려고 저녁에 물을 아예 안 드시거나 소금을 완전히 끊으시는데요. 사실 이런 방법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몸속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서 방광이 더 예민해지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의 사례와 함께 여러분도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밤마다 깨서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부터 그 원인과 해결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증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만난 72세 김순자님은 매일 밤 3번 이상 화장실을 다니며 잠을 설쳤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그냥 넘겼지만 점점 낮에도 피로가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지내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저와 상담 중에 알려드린 한 가지 방법, 잠들기 1시간 전 미지근한 소금 레몬 물 한 잔을 꾸준히 실천하신 후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밤에 한 번 정도만 깨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하셨죠. 2달이 지난 지금은 아예 밤새 깨지 않고 주무신다고 합니다. 순자님이 처음 오셨을 때 말씀하신 게 기억나요? 야간뇨를 줄이려고 저녁 6시 이후엔 물을 한 모금도 안 드셨대요. 소금도 완전히 끊고 무염식만 고집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문제였어요. 물을 줄이고 소금을 피하는 습관이 몸속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저는 이런 사례를 수백 번이나 봐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방법을 쓰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수면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가 될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야간뇨 관리 방식을 근본부터 바꿀 수 있는 핵심 정보입니다. 단순히 물을 마시는 습관 하나로 어떻게 몸의 염증 반응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왜 소금과 레몬의 조합이 그 해결의 열쇠가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타이밍과 양 조절 방법이 가장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간뇨를 줄이려고 물을 일부러 줄이시는데요. 이게 사실은 가장 위험한 실수예요. 물을 줄이면 소변이 농축되면서 방광을 더 자극하게 됩니다. 오히려 배뇨 횟수가 늘어나는 거죠. 게다가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속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이 진행한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하루 수분 섭취가 적을수록 체내 염증 수치인 CRP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염증이 높아지면 방광 점막도 예민해지고 결국 더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69세 박영수님 사례를 보면 이게 확실히 드러나요. 박영수님은 야간뇨 때문에 하루 물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셨대요. 그런데 오히려 소변량은 늘고 낮에도 피로가 심해지고 입도 자꾸 마르고 변비까지 생겼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상담 후 낮에는 충분히 물을 드시고 저녁에만 조절하시니까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이거예요. 낮 시간 동안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세요.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신 잠들기 전엔 미지근한 물 한 잔 정도로 균형을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몸속 염증도 줄이면서 밤에 자주 깨는 문제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밤늦게 갑자기 물을 많이 드시면 방광 자극이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너무 적게 드시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로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소금을 완전히 끊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무염식을 고집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소금, 정확히는 나트륨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나트륨은 체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고 수분을 적절히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수분을 제대로 붙잡아두지 못해서 자꾸 배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는 거죠. 서울대 식품영양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나트륨 결핍 상태가 오히려 체내 염증 수치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염증이 높아지면 방광도 예민해지고 야간뇨가 심해지는 겁니다. 74세 정혜자님은 저염식만 고집하시다가 피로감이 너무 심해지고 다리에 쥐도 자주 나셨대요. 밤에도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는 날이 많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천일염을 아주 조금씩만 드시기 시작하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밤에도 편하게 주무실 수 있었대요. 제가 권해드리는 건 천일염을 아주 한 꼬집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정제염이 아니라 천일염으로 하루에 정말 소량만 섭취하시면 충분한 전해질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하게 드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상담을 먼저 받으셔야 해요. 약과 소금 섭취가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혹시 소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식단을 유지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차가운 물을 습관적으로 마시는 거예요. 시원한 물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특히 저녁이나 밤에 차가운 물을 드시면 방광에 자극이 가요. 차가운 온도는 방광 근육을 긴장시키고 신경을 흥분시킵니다. 한국생리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차가운 자극은 방광 신경의 흥분도를 높여서 배뇨 빈도를 증가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차가운 물을 마시면 방광이 예민해져서 자꾸 화장실 가고 싶어진다는 거죠. 66세 윤미자님은 평생 냉수만 드셨대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야간뇨가 심해져서 고생하시다가 제 상담 후 미지근한 물로 바꾸셨어요. 처음엔 적응이 안 되셨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야간뇨 횟수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시는 물은 손으로 만졌을 때 약간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온도가 좋아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방광 자극을 최소화하면서도 몸속 순환을 도와줍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너무 뜨거운 물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딱 편안한 온도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평소 물은 어떤 온도로 드시나요? 혹시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찬물을 드시진 않으시는지요? 네 번째는 만성 염증을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야간뇨를 단순히 방광 문제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전신 염증의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쌓이면 여러 장기가 영향을 받아요. 특히 방광 점막이 예민해지면서 작은 자극에도 배뇨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연세대 노화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염증 수치가 높은 노년층에서 야간뇨 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71세 최문기님은 원래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관절염 때문에 몸속 염증 수치가 높았는데 관절이 나빠지면서 동시에 배뇨 빈도도 급격히 증가했다고 하세요. 나중에 항염식단을 꾸준히 실천하시니까 관절도 좀 나아지고 야간뇨도 많이 줄었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항염식단이에요. 브로콜리, 강황, 블루베리, 등푸른 생선 같은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염증 수치가 내려갑니다. 몸속 염증이 가라앉으면 방광도 덜 예민해지고 야간뇨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다만 염증을 줄이겠다고 지나친 단식을 하시거나 영양결핍 상태가 되시면 안 돼요. 균형 잡힌 식단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몸의 염증 혹시 그냥 두고 계시진 않나요? 관절이 아프거나 몸이 자주 붓는다면 염증 수치를 점검해 보세요. 마지막 5번째는 수분 섭취 타이밍을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수분을 얼마나 마시느냐보다 언제 마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낮에는 충분히 마셔야 해요.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염증을 줄이려면 낮 시간 동안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녁 이후, 특히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조절이 필요해요. 국제수면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취침 전 1시간 이전에 수분 섭취를 조절하는 게 숙면의 질을 높인다고 나와 있어요. 저녁 늦게 물을 많이 마시면 밤새 방광이 자극받아서 자꾸 깨게 되거든요. 70세 조경자님은 원래 저녁에도 습관적으로 물을 많이 드셨대요. 드라마 보면서 차 한 잔, 자기 전에 물 한 잔 이렇게 드시다 보니 밤에 서너 번씩 깨셨다고 해요. 그런데 저녁 이후 수분 조절만 신경 쓰셨더니 숙면 시간이 2시간이나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거예요. 낮에는 충분히 드시되 저녁 식사 후부터는 갈증 해소 정도로만 드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 정도가 딱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방광에 부담이 가요. 특히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녹차, 그리고 국물이 많은 찌개나 국 종류는 저녁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해서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들거든요. 여러분은 잠자기 몇 시간 전에 물을 멈추시나요?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잘못된 습관들을 바로잡고 야간뇨를 완화하는 소금 레몬 물 섭취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게 섭취 시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잠자기 1시간 전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너무 일찍 마시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늦게 마시면 방광을 자극해서 오히려 잠을 설칠 수 있거든요. 왜 1시간 전이냐면 우리 몸이 소금과 레몬의 성분을 흡수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몸속 전해질이 안정되면서 방광도 덜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밤새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일염 아주 한 꼬집, 그리고 신선한 레몬즙 서너 방울만 넣으시면 됩니다. 잘 저어서 천천히 드시면 돼요.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한 모금씩 음미하면서 드세요. 주의하실 점은 너무 늦게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들기 직전에 마시면 방광이 자극받아서 오히려 밤에 자주 깰 수 있어요. 딱 1시간 전이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오늘 밤 실천해 보실 준비 되셨나요? 두 번째로 물의 온도가 정말 중요해요. 꼭 미지근한 물로 드셔야 합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은 방광 자극을 최소화하면서도 몸속 순환을 도와줍니다. 차가운 물은 절대 안 돼요. 냉수를 마시면 방광 근육이 긴장하고 수축하면서 배뇨 욕구가 빨리 생깁니다.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찬물을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도 좋지 않아요. 뜨거운 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소화가 안 되면 잠을 설칠 수 있거든요.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질 정도, 그러니까 미지근한 정도가 딱 좋습니다. 제 경험상 가장 좋은 온도는 대략 섭씨 35도에서 40도 정도예요. 입에 넣었을 때 부담 없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온도죠. 이 온도의 물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체온과 비슷해서 흡수도 잘 되고 방광도 자극하지 않아요. 차가운 물 아직도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꼭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세요. 세 번째는 소금의 양이에요. 소금은 정말 소량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갈증이 나서 물을 더 마시게 되고 그러면 밤에 자주 깨게 되거든요. 천일염을 손가락으로 살짝 집을 정도, 그러니까 정말 한 꼬집만 넣으시면 충분해요. 눈에 보일까 말까 한 정도의 소량이면 됩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몸속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데는 충분하거든요. 천일염의 역할이 뭐냐면 체내 수분을 적절히 붙잡아두고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소금이 적당히 들어가면 방광이 덜 예민해지고 밤에도 안정적으로 수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량으로 드시면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그래서 정말 소량만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소금 완전히 끊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정도 소량은 괜찮으니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 번째는 레몬의 효능이에요. 레몬이 왜 좋으냐면 구연산과 칼륨 성분이 체내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거든요. 염증이 가라앉으면 방광 점막도 덜 예민해지고 밤에 자주 깨는 문제가 줄어들어요. 레몬즙은 정말 몇 방울이면 충분해요. 신선한 레몬 반 개 정도를 짜거나 시판 레몬즙이라면 서너 방울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셔서 마시기 힘들 수도 있고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어요. 레몬의 향도 숙면에 도움이 돼요. 은은한 레몬 향이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마시면 심리적으로도 안정되는 효과가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치아 손상이에요. 레몬의 산성 성분이 치아 에나멜을 약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몬 물을 드신 후에는 입을 가볍게 헹궈 주시는 게 좋아요. 양치는 바로 하지 마시고 30분 정도 후에 하세요. 레몬의 향,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섯 번째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해요.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실천하세요. 고혈압 약 중에는 나트륨 배출을 조절하는 약이 있어요. 이런 약을 드시면서 소금을 추가로 섭취하면 체내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신장이 전해질 균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소금 섭취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상담을 먼저 받으시고 괜찮다는 확인을 받은 후에 시작하세요. 상담 후에 실천하실 때도 처음엔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소금도 절반, 레몬도 절반으로 해서 몸의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늘려가세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혹시 약을 복용 중이신가요? 그럼 상담 먼저 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실천할 때 지켜야 할 추가 습관들이 있어요. 소금, 레몬, 물만 마신다고 끝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생활 습관도 함께 관리하셔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일찍 그리고 가볍게 드세요. 늦은 저녁이나 야식을 드시면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주무시게 되고 그러면 숙면을 방해합니다. 저녁은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카페인 음료도 오후 이후에는 피하세요.
커피, 녹차, 홍차 이런 건 오전에만 드시고 오후부터는 물이나 허브티 같은 걸로 대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은 각성 효과도 있지만 이뇨 작용도 하거든요. 저녁 산책도 도움이 돼요. 식사 후 가볍게 20분에서 30분 정도 걷는 습관을 들이시면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그러면 밤에 더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최소 일주일은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사람마다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사흘 만에 효과를 보시고 어떤 분은 2주 정도 지나야 차이를 느끼세요. 평균적으로는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하시면 야간요 횟수가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이 낯설고 소금과 레몬의 맛도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며칠만 참고 계속하시면 금방 적응되세요. 그리고 일단 효과를 보시면 계속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여덟 번째로 기록을 남기시는 걸 권해드려요. 간단한 메모장이나 달력에 매일 밤에 몇 번 깼는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어땠는지 적어보세요. 이렇게 기록하시면 변화가 눈에 보여서 동기부여가 됩니다. 처음 일주일과 두 번째 일주일을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야간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진 걸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록을 보면서 어떤 날 좋았고 어떤 날 안 좋았는지 패턴을 찾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녁에 짠 음식을 드신 날은 조금 안 좋았다든지 산책을 한 날은 더 좋았다든지 이런 걸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가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배우자나 가족이 같이 하면 훨씬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서로 격려하고 확인해 주면서 하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가족 중에 야간요로 고생하시는 분이 또 계시다면 같이 시작해 보세요. 저녁 루틴으로 함께 소금 레몬 물을 만들어 드시면 좋은 습관이 될 거예요. 건강한 습관은 함께 할 때 더 오래 유지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몸의 신호를 잘 들으세요.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분들께 도움이 되지만 만약 일주일 이상 해봤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상이 악화된다면 즉시 중단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특히 소금을 섭취한 후에 부종이 심해지거나 혈압이 올라가는 느낌이 든다면 바로 멈추셔야 해요.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야간요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단 하나의 습관을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야간요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우리 몸이 보내는 염증 경고예요. 밤마다 자꾸 깨는 게 반복되면 수면 부족으로 이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 만성 피로와 각종 질환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미지근한 소금 레몬 물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이건 체내 염증을 가라앉히고 전해질 균형을 회복시키는 회복 루틴이에요. 하루 중 단 5분만 투자하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간요를 줄이려고 물을 줄이고 소금을 피하는 잘못된 방법을 쓰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몸속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서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물을 줄이면 소변이 농축되면서 방광을 더 자극하고 소금을 완전히 끊으면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배뇨 횟수가 늘어나요. 제대로 된 방법은 이거예요. 낮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저녁에는 타이밍을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천일염 아주 소량과 레몬즙 몇 방울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잠들기 1시간 전에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첫째로 체내 염증 수치가 낮아집니다. 염증이 가라앉으면 방광 점막이 덜 예민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깨는 일이 줄어들어요. 둘째로 전해질 균형이 맞춰지면서 몸이 수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밤에 자주 화장실 가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죠. 셋째로 숙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밤에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개운해요. 낮 시간 동안 피로감이 줄어들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반대로 야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면 수면 부족이 만성화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은 더 심해지고 그러면 야간뇨가 더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져요. 장기적으로는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어두운 밤에 자꾸 화장실을 오가다 보면 넘어질 위험이 커지거든요. 실제로 노년층 낙상 사고의 상당수가 야간 화장실 이동 중에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은 이거예요. 잠들기 1시간 전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천일염 한 꼬집, 레몬즙 몇 방울을 타서 천천히 드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최소 일주일은 꾸준히 해보세요. 일주일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물을 줄이는 게 답이 아니라 타이밍을 조절하는 게 답입니다. 소금을 끊는 게 답이 아니라 적당량을 섭취하는 게 답이에요. 균형 잡힌 수분과 전해질 보충으로 숙면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소금, 레몬, 물만으로 끝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생활 습관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일찍 드시고 카페인 음료는 오전에만 드시고 저녁에는 가볍게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항염 식단도 중요합니다. 브로콜리, 강황, 블루베리 등 푸른 생선 같은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몸속 염증이 줄어들어요. 염증이 줄면 야간뇨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루틴을 더 강화해주는 저녁 걷기와 항염 식단 조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조합해서 드시면 좋은지, 저녁 산책은 언제 얼마나 하시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야간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숙면의 질을 높이는 침실 환경 만들기, 수면 자세, 이불 온도 관리 같은 실용적인 팁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으로 건강한 밤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도 설정해 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미지근한 물 한 잔, 천일염 한 꼬집, 레몬즙 몇 방울.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실천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한 숙면, 편안한 밤, 활기찬 아침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